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에요. 그들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저를 괴롭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더군요.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교활하고 악랄했죠. 오늘은 그 독한 모자를 제가 어떻게 응징해줬고 제 삶에서 어떻게 영영 떼어내버렸는지 이 사연을 통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아주 좋았어요. 손이 야무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좋더군요. 제가 손이 야무져서 그런지 엄마랑 할머니가 새치 염색을 할 때 꼭 저한테 그걸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귀찮지 않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엄마랑 할머니 머리를 해드리고 나면 용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용돈도 벌 수 있다니 저에겐 즐거운 일이었죠. 그때부터 미용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일이면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는 제가 미용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공부를 하다가 정 이 길이 아니면 그때 기술을 배워도 늦지 않는다고 하셨죠. 고등학생인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미용을 배우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결국 전 엄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된 후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 한 돈을 모아 미용 학원에 등록했죠.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저는 이 일과 잘 맞더라고요. 엄마도 그제야 제가 미용을 하는 걸 인정하셨죠. 저는 그날부터 정말 즐겁게 미용을 배웠던 것 같아요. 배울 때마다 이걸 늦게 배웠다는 사실이 억울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에 취해 행복해하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학원에 새로 등록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미용 학원에 남자가 많이 없어서 남편은 학원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했죠. 그때 제가 남편을 도와주면서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됐죠. 그리고 오래 연애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학원을 벗어나 미용실에 취직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와, 오빠, 오늘 샴푸 얼마나 했어? 난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감겼어. 팔이 빠질 것 같아. 나도 어깨 아파 죽겠다. 순간 머리가 어지럽더라니까. 언제까지 샴푸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디자이너 돼서 언제 손님 받을 수 있을까? 아마 몇 년은 걸리겠지? 그렇지 않을까? 난 지금 너무 까마득해서 한숨밖에 안 나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뎠어요. 영영 오지 않을 것 같던 시간들도 버티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더군요. 저와 남편은 디자이너를 달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하게 결혼을 했어요. 오래 연애를 했던 터라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한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머지않아 저희에게 소중한 딸아이가 찾아왔어요. 딸을 아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 후 제 미래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남편이 언젠가부터 좀 이상하더군요. 근무 시간인데 집에 있지 않나 출근도 잘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보면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말만 돌아왔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 불안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허튼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나 다니던 미용실 그만뒀어.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나는 디자이너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미용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이라니.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디자이너는 영 내 성격에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친한 형이랑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거든? 사업이면 불안정한 거 아니야? 우리 딸 아직 어린데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하려는 사업은 위험 부담이 적은 상품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믿어주라. 응? 저는 당시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쉬고 있었거든요.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면 꼼짝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었죠. 제가 붙잡는다고 붙잡힐 사람도 아니거든요. 남편은 기세등등하더군요. 저는 그저 남편의 사업을 응원하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남편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 제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 사업에 모든 돈을 투자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은 사업을 쫄딱 말아먹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빚을 갚으라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죠. 남편은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집안에서 술만 마셨어요. 제가 아무리 애원해도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죠. 당시 살았던 집도 비워줘야 했기에 당장 갈 곳도 없었어요. 저는 이 와중에도 돈을 벌겠다고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하루 종일 일을 했죠.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저에게 돈을 주더군요. 우선 이 돈으로 집부터 구해라. 많은 돈은 아니야. 그래도 아이랑 김서방이랑 너희 세 식구 살 수 있는 집은 구할 수 있을 거다.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줘. 엄마, 나 이 돈 못 받아. 잔말 말고 받아. 네 딸 윤서 생각 안 해? 내가 윤서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다. 김서방은 아직도 집에 있어? 얼른 일어나서 무슨 일이든지 해서 돈부터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내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엄마가 이런 걱정 안 하면서 살게 노력할게. 응? 저는 메일을 눈물로 보냈어요. 엄마 생각을 하면 한없이 미안하고 죄송했죠. 엄마는 단호하게 통장을 넘겨주셨지만 저는 차마 이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없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이 돈으로 가게를 차려서 돈을 버는 게 더 현명해 보였죠. 미용실에 들어가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버는 돈엔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얼른 이 상황이 나아졌으면 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친정엄마가 준 돈으로 작은 미용실을 차렸죠. 남편이 직업도 없고 저도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쉬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확신했죠. 시댁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당시 30살이었는데 노량진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시험에 계속 낙방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늦은 저녁까지 일했죠. 손님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떤 날은 팔이 올라가지 않았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루빨리 시댁에서 나와 분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루 종일 손님의 머리를 만지다 보니 10년이 훌쩍 흘러있더군요. 그 사이 저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10년을 한자리에서 버티면서 많은 단골이 생겼어요. 저는 드디어 10년 만에 분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았어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후 미용 관련 제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라 돈은 제가 남편보다 훨씬 잘 벌었죠. 빚을 갚고 나면 그 돈마저 적금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돈을 모으는 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항상 돈을 모으는 것도 저 혼자였죠. 남편에게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하면 남편은 내 월급에 무슨 적금이냐며 화를 내곤 했어요.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저는 분가만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도 이제 12살이니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우리 이제 분가하자. 내가 돈은 모을 만큼 모았어. 앞으로 집 보러 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지금 분가를 하겠다고?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분가하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모셔? 뭐? 어머님을 모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우리가 시댁에 왜 들어왔는지 잊었어? 당신 사업 망하고 갈 곳 없어 들어온 거잖아. 그 이야기는 왜 또 꺼내? 어차피 우리가 어머니 모셨어야 했어. 근데 갑자기 분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그래서 지금 분가 안 하고 여기서 쭉 살겠다 이 말이야? 그래. 어머니 내가 모실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정 이사를 가고 싶으면 다 같이 이사를 가자. 안 그래도 이 집 작은데 잘 됐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가족 분가하려고 지금껏 열심히 일한 거야. 우리 딸 벌써 12살이야.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아, 몰라. 난 분가할 생각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해. 난 분명히 분가 안 한다고 말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남편의 뻔뻔한 말에 저는 말문을 잃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많았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돈을 다 날려서 시댁에 들어온 거였고 저는 여기 살면서 어머님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도 냈거든요.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더 많이 요구해서 외려 밖에 나가 사는 것보다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내는 돈이 더 많을 지경이었죠.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나갈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절대 안 나간다고 버티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허구한 날 남편과 다투게 됐어요. 남편이 무심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심할지 몰랐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다면 단번에 분가를 안 하겠다는 말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당신밖에 생각 안 해? 나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아이도 돌보고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눈치 보면서 살고 있어. 당신은 내 생각 하나도 안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지. 뭐 새삼스럽게 이 난리야. 난 여기 들어올 때부터 애초에 분가할 생각이 없었어. 뭐? 당신 나한테 안 미안해? 당신이 사업한다고 돈 다 날려서 여기 들어와 산 게 10년이야. 나는 주말도 없이 10년 동안 일만 했다고. 분가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잖아. 이미 이전에 끝난 거 아니었어? 난 여기서 나갈 생각이 없다니까. 그래. 근데 어쩌지? 난 여기서 더는 살 생각이 없는데? 돈도 다 내가 모았으니까 난 나갈 거야. 뭐? 당신 계속 이럴 거야? 당신이 어린애야? 안 나간다는데 왜 이렇게 징징거려? 징징거린다고? 어린애 같은 건 당신이지. 내가 분가하겠다고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내가 내 돈 모아서 나가겠다는데 그게 잘못이야?
난 우리 딸이랑 분가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런 말싸움이 며칠간 이어졌어요. 하지만 전 물러날 생각이 없었죠. 남편의 행동을 보니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에는 더 나가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져줄 생각이 없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이번엔 시어머니를 끌어들이더군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절 쏘아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했다는 걸 알았죠. 너 무섭더라. 지금껏 호시탐탐 분가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냐? 너 이럴 수는 없어. 어머님, 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지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 노릇 다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이번에 꼭 분가해야겠어요. 뭐? 네 딸 내가 키웠어. 너 지금 경우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내가 이 나이 먹고 장가 못 간 첫째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살라는 거야? 가족이 뭐야? 가족은 힘들 때 돕는 게 가족이야. 어머님, 어머님이 우리 딸 봐주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머님이 윤서 보기 힘들다고 하셔서 윤서 학원만 몇 개 다니는 줄 아세요? 주말에도 저희 엄마가 윤서 봐주시잖아요. 아이가 오죽했으면 어머님 눈치를 봐요? 뭐? 윤서가 내 눈치를 본다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이 집을 나가겠다 뭐 이런 거냐? 어머님 맨날 윤서 구박하시잖아요. 여자애가 너무 시끄럽고 사방팔방 뛰어다닌다고 매일 큰 소리 치시면서 이래도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이 여자애가 조용히 있어야지. 어디서 맨날 큰 소리를 내? 그건 딱 널 닮았다. 무슨 말을 하셔도 저 우리 윤서랑 분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 뒤통수를 쳐?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통장을 꺼내놓고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드렸던 송금 기록을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꾹 다물었죠.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저는 날짜에 맞춰서 분가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쉽게 분가를 할 것 같아? 아마 네 뜻대로 쉽게 되진 않을 거다. 상관없어요. 남편이 안 간다고 하면 저랑 윤서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잡지 마세요, 어머님. 너 진짜 독하다, 독해.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저는 10년 동안 빼놓지 않고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렸거든요. 그걸 다 받아놓고 제 눈앞에서 통장을 펼칠 때까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모른 척 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더 정이 떨어졌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와 이 집을 나가겠다 마음먹었어요. 이사해서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방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전 일을 마치고 틈틈이 집을 보러 다녔어요.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 드디어 분가를 한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집을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좀 더 일찍 분가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이사를 하면 꼭 딸이 원하는 대로 방을 꾸며주자 생각했죠. 전세 매물을 찾고 있던 와중에 친정엄마가 절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일이 끝나고 밤늦게 친정으로 향했죠. 엄마는 제가 오자마자 통장을 주시더라고요. 통장 안에는 2억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걸 왜 나한테 줘? 엄마, 자꾸 나 미안하게 할 거야? 이건 내가 못 받으니까 빨리 넣어둬. 잔말 말고 받아. 네가 분가한다고 하면 주려고 했던 돈이야. 그러니까 그 돈 집 구하는 데 보탰어. 진짜 왜 그래? 나 엄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 이 돈 절대 못 받아.
나도 돈 있어, 엄마. 나 미용실 잘 되는 거 다 알잖아.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돈이야. 그러니까 가져가. 네가 못 받겠거든 윤서한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써.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 이 돈은 나한테 너무 큰 돈이야. 나가서 잘 살아라. 그거면 돼. 엄마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우리 딸. 이제 네 집에서 편하게 살아. 엄마는 제가 그 돈을 받는다고 할 때까지 우기시더군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죠. 그리고 받기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엄마도 내심 제가 시댁에 있는 게 많이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분가를 한다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급하게 있는 돈을 꺼내놓으신 거 보니 이날을 기다리셨던 것 같더군요.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니 더 잘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꼭 분가를 해 엄마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세로 간다는 생각을 고쳐먹고 지금껏 모은 돈과 엄마가 주신 돈을 합쳐 약간의 대출을 해 집을 매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아이도 컸으니 이사 없이 한 집에 오래 살았으면 했죠. 아이가 시댁에서 방을 제대로 쓴 적이 없거든요. 줄곧 안방을 같이 쓰다가 아이가 크면서 작은 다용도실에 방을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불만을 쏟아내셨죠.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뭐 하는 거냐며 성질을 내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분가에서 제대로 된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랑 계속 같이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을 마쳤어요. 아이의 학교도 가깝고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이었죠. 아이가 좋아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이사를 마치면 엄마도 초대하고 싶었죠. 신혼 때 남편이 사업으로 돈을 다 날리고 10년간 시댁에 있었으니 엄마를 한 번도 저희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소박한 꿈을 그게 뭐라고 10년을 품고 살았어요. 계약서를 손에 들고 걷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죠. 웃기게도 정말 그 순간 힘들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이 순간은 정말 모든 게 다 괜찮아졌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게 이렇게 좋은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였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너무 기뻤어요. 이사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이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이 불만이 많았지만 제가 확고하게 밀어붙이니 남편도 제 의견을 따르는 듯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도 없이 집을 마음대로 계약해? 당신 정말 멋대로구나. 난 당신이 안 나가는 줄 알았지. 당신 시댁에 있겠다고 했잖아. 우리랑 같이 안 나가는 거 아니었어? 뭐?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나 윤서 아빠야. 내가 왜 우리 딸이랑 떨어져서 지내?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 난 당신이 안 나간다고 하면 우리 둘만 나갈 작정이었어. 당신 진짜 독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난 당신을 다시 봤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난 당신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이번 기회에 느끼는 게 아주 많아. 저는 분가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남편의 속내를 알아버린 이상 마음이 편하질 않았죠. 분가를 한다고 해도 또 언제 남편이 무리한 요구를 할지 모르는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이 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집을 나가는 순간 철저히 시댁과 거리를 두겠다 마음먹었죠.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가족 같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홀대한 탓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억누르고 살았지만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만한 여유도 있고 돈도 있었거든요. 이날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10년간 있었던 집을 둘러보는데 아쉬움은커녕 속이 시원하더군요. 당신 분가하는 게 그렇게 좋아?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신나 보여. 계속 신날 수 있을까? 왜 시비를 걸어? 그래, 나 분가해서 엄청 좋아.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다. 됐어? 당신은 진짜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 당신이 10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 뭐라고? 당신은 내가 고생한 건 보이지도 않지?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싸우지 말자. 조용히 이사할 집으로 가자고. 남편은 하루 종일 입을 비죽거리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속이 터졌어요. 하지만 이 집만 나가면 해방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이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사 당일에 사건이 터졌죠. 저희 가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삿짐을 쌌어요.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에 방문해 정신이 없었죠. 아이는 처음 보는 광경에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이사가 진행됐어요. 아이는 짐을 다 싸고 이미 친정에 맡겨둔 상태였죠. 이삿짐을 모두 챙기고 차에 타려는데 차에 둔 남편의 핸드폰이 보이더라고요. 화면엔 충격적인 문자가 찍혀 있었죠.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녀는 절대 모르게 조용히 옮겨놔야 한다. 잘 숨겨. 알았지?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쎄한 느낌이 들더군요. 시어머니의 문자를 가만히 바라보다 저는 급하게 이삿짐 차를 멈춰 세웠어요. 남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린 상태였죠. 내 핸드폰 줘. 왜 마음대로 내 핸드폰 문자를 훔쳐보고 그래. 얼른 내놔. 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뭘 숨겨놔야 한다는 거야?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런 거 없어. 내가 당신한테 뭘 숨겼다고 그래? 됐으니까 빨리 차나 출발시켜. 피곤해. 아니야. 난 확인해봐야겠어. 이게 무슨 문자인지. 당신, 나한테 정말 할 말 없어?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당신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게 분명했죠. 그리고 더군다나 시어머니의 그 문자. 대놓고 이상한 냄새가 풍겼어요. 저는 차에서 이삿짐 센터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성큼성큼 짐칸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남편은 그제야 놀란 듯 저를 따라 나왔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가자고. 이사 늦어지면 피곤해. 나 배고파 죽겠다니까. 내가 당신이랑 산 세월이 10년이야. 당신 거짓말하는 것도 모를까 봐? 아니 빨리 가야 한다니까. 왜 짐을 헤집는 건데? 여보, 그만하고 내려와. 놔. 그렇게 당당하면 당신이 이럴 필요 없잖아? 난 당신 행동이 더 수상해 보이는데? 저는 짐칸의 문을 열고 짐을 헤집었어요. 익숙한 물건들을 헤집다가 머지않아 이상한 가방을 발견했죠. 분명 아까 봤을 땐 없었는데 검은색 큰 가방이 떡하니 아이 물건과 함께 자리 잡고 있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 가방 안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손길을 뿌리치고 가방 문을 힘차게 열었죠. 그곳엔 아주버님의 옷들이 마구 뒤엉켜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가방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가 막혀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이제야 시어머니의 문자가 이해됐어요.
저 몰래 남편에게 이 짐가방을 숨기라고 했던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파렴치한 인간들과 도저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나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이 와중에 태연한 얼굴로 제 손에서 가방을 뺐더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주버님 가방이 왜 여기 있어?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안 그래도 다 말할 생각이었어. 우리 형,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뭐? 누구 마음대로 내 집에서 살아?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집이라니. 거긴 내 집이야, 내 집. 아,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당신 집이 내 집이지. 그게 우리 집 아니야? 우리 부부인 거 잊었어? 당장 아주버님 짐 다 빼. 나 안 그러면 더 이상 못 참아. 아, 싫어. 어머니가 형 데리고 못 살겠다는데 그럼 어떡해?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짐칸을 헤집으며 아주버님 짐을 찾았어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전 손에 잡히는 아주버님 물건들을 전부 차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형이 우리 집에서 살면서 월세도 보태준대. 그럼 돈 굳고 좋잖아. 뭐라고? 돈이 굳어? 넌 생각이라는 게 없어? 뇌는 장식이야? 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건데?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남편한테 뇌가 장식이냐니? 당신 말 그렇게 할 거야? 됐으니까 이 짐 당장 빼. 안 그럼 당신도 내 집에 못 가. 잘 생각하라고. 그럼 어떡해? 당신이 돈을 안 가져다 주면 어머니가 돈이 없다는데 형까지 같이 살 수가 없대. 그럼 당연히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분가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겨서 분가를 했으면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당신이랑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됐고, 그럼 너도 가지 마. 여기서 평생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살아. 알겠어? 분노에 차 아주버님의 짐을 막 빼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시어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분노가 미친 듯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정말 화가 주체가 안 될 것 같았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감히 내 아들 옷을 이렇게 바닥에 패대기 쳐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결국 저한테 하신다는 게 아주버님 짐 몰래 이삿짐 트럭에 실어놓는 거예요? 그래, 너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랬다. 너는 분가한다고 신이 나니?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나가더니 너 분가하려면 우리 첫째 아들도 데리고 나가라.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손녀딸 보기 창피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우리 딸이 없어서 다행이지 딸 있었으면 정말 창피할 뻔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창피해? 난 당당하다. 오히려 부모 자식 떼어놓는 네가 창피해야지.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10년 만에 분가를 한다고 하면 축하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회방을 놓으세요? 너 이 정도로 끝내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 원래 나도 따라가려고 했다. 근데 우리 아들만 보내는 거야. 어머님, 지금 그 말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기서 더 참아주면 이건 정말 바보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삿짐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삿짐 사장님에게가 다시 짐을 싸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몽땅 드렸죠. 사장님은 당황하시더니 제가 드린 돈을 보고 바로 승낙하셨어요. 저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와 가방에 있던 아파트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멍하니 제가 내민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월세 같은 거 보태줄 필요 없어요.
지금 가는 집, 내 집이거든요. 내 집에 어머님 아들 한 명도 들일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네가 집을 샀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집을 산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 네,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어머님 아들과는 다르게. 이제 아셨죠? 앞으로 내 집에 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신고할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무슨 신고를 한다고 해? 이제 가족 아니야.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당신 짐 빼. 난 내 집에 당신 들일 생각 없어. 뭐? 이혼을 하겠다고?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 왜? 난 어머님 말 들은 죄밖에 없어. 그럼 네가 이딴 짓을 하고도 내가 봐줄 줄 알았어? 천만에. 난 당신이랑 이혼하면 그만이야. 당장 짐 빼. 안 빼면 내가 직접 뺀다? 여보, 왜 그래? 이거 다 장난이야, 장난. 내가 진짜 형을 데려갈 리 없잖아. 나 진짜 장난이었어. 남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더군요. 시어머니도 이건 자신의 시나리오에 없었는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다시 직접 짐칸에 올라가 남편의 물건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옷들이 바닥에 힘없이 떨어지는데도 남편은 눈만 껌뻑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 중 정신을 차린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던지는 옷을 받아들고 우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가, 이제 그만해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깐 뭐에 홀렸던 모양이다. 내가 잘못했어. 큰아들 가방은 내가 싹 가지고 올라가마. 너희는 어서 새 집으로 가, 응? 어머님, 제가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아들 데려가서 평생 키우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아들을 평생 키워? 아가, 지금이라도 너희가 분가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만 화 풀고 제발 그만해라. 저는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 이거 다 어머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셨으면 그냥 조용히 저 사람이랑 살았을 거예요. 우리 윤서 생각해서요. 그래, 아가, 윤서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러면 안 된다, 응? 윤서를 생각해서 네가 참아. 아들아, 뭐해? 어서 차에 타지 않고.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저를 설득하더군요. 10년 동안 살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쉽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참 허무하더군요. 진작 이렇게 할 말 다 하며 살 걸 후회가 됐죠. 당신 차에 탈 생각하지 마. 나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분명히 말했어. 지금까지 내가 우스웠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겠지.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생활에 형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같이 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당신이 집을 샀다면 이제 형이랑 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는 거야? 핑계도 참 당신답게 한다. 너무 허술해서 웃음도 안 나와. 시끄럽고 빨리 짐 빼. 여기서 밤샐 거야? 여보, 진짜 왜 그래? 나 당신이랑 헤어지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 윤서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좀 봐줘. 아니, 윤서를 위해서라도 이혼할 거야. 우리 윤서 이런 집안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 어머님, 어머님이 바라던 대로 남편이랑 이혼할 거니까 두 아들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혹시라도 이삿짐 차에 당신 집 남아있으면 여기로 붙여줄 테니까 찾아올 생각하지 마. 알았어?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님, 좀 말려보세요.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뭐라고 말 좀 해보시라고요.
저는 발악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이삿짐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유유히 낡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왔죠. 남편은 아직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믿기지 않는 건지 차를 쫓아 뛰더군요. 전 남편을 무시한 채 그대로 이사갈 집으로 향했어요. 집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락하고 따뜻한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채 새 집에서 2다리 쭉 뻗고 잠을 잤죠. 행복하더군요. 자꾸만 웃음이 나왔죠. 누가 보면 이혼한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요. 이혼이 이렇게 행복한 건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 아쉬울 지경이었죠. 전 남편과 착실히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는 나눌 재산도 없어서 재산 분할도 수월했죠.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남편과 전 결혼 12년 만에 남남이 되었죠. 아쉬움보단 기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이혼을 기뻐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저는 딸아이와 새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엄마, 이거 내 침대야? 이건 내 책상이고? 너무 좋아. 엄마, 내가 우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우주 이불 너무 예뻐. 엄마는 우리 윤서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엄마가 항상 바빠서 윤서 좋아하는 것도 모르는 줄 알았구나. 미안해. 엄마가 앞으로는 우리 윤서랑 많이 놀아줄게. 자, 약속. 약속? 엄마, 우리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사는 거야? 나 이제 친구들 우리 집에 데려와도 돼? 그럼 다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줄게. 알았지? 아싸! 엄마 최고야. 나 이제 방에서 안 나올래. 내 방 너무 마음에 들어. 윤서야, 그래도 엄마랑 있을 땐 엄마랑 거실에 있으면 안 돼? 윤서가 윤서 방만 너무 좋아하면 엄마 좀 슬픈데? 엄마도 참. 알았어. 내가 엄마 있을 땐 엄마를 위해서 여기 있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소중해서 오래 간직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고생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딸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른스럽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앞으로 아빠와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자 아이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난 괜찮아. 우리 반에도 엄마나 아빠랑만 사는 친구들 꽤 많아. 난 엄마만 있어도 괜찮아. 아빠는 가끔 얼굴 보지 뭐. 윤서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윤서가 아빠 보고 싶으면 참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 보고 싶을 땐 꼭 엄마한테 말해줘. 언제든 윤서가 원하면 아빠 만나게 해줄게. 알았어, 엄마. 엄마, 나 배고파. 햄버거 사주면 안 돼? 우리 집 앞에 햄버거 팔잖아. 딸아이가 진짜 강한 건지 강한 척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뀐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아이에게 한없이 감사했죠. 그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만 계속되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현관 밖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죠. 남편은 우습게도 짐가방을 들고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딸이 자고 있던 터라 큰 소리는 내지 못하고 빠르게 문을 닫으려 했죠.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문을 붙잡더군요. 아가, 잘 있었어? 집이 너무 좋다. 윤서가 많이 좋아하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은 하네? 네,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다고 제 마음 변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 이혼은 하지 마라, 응?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 좀 봐라.
너 그렇게 가고 살이 쭉 빠졌다. 어머님, 늦었어요. 그만 가세요. 윤서 자고 있어요. 깨면 곤란하다고요. 윤서 깨면 더 좋지. 아빠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아가, 이렇게 가족이랑 생이별 시키는 거 그건 못할 짓이다. 너도 잘 알잖아. 윤서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만나게 해줄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되잖아요. 얼른 돌아가세요.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아가,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아휴, 너도 빨리 빌어라. 어서.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짐가방을 든 채 저에게 애원하더군요. 저는 이 와중에 짐가방을 챙겨온 이 모자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듯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여보, 나 반성 많이 했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나 다시는 당신 힘들게 안 할게. 나랑 결혼해서 고생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알면 됐어. 근데 나 당신이랑 다시 살 마음은 없어. 나 지금 이대로 너무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나 좀 방해하지 마.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당신도 사실 우리 이혼하는 거 싫잖아. 홧김에 한 말인 거 다 알아. 누가 홧김에 한 말이래? 좋게 좋게 말해주니까 또 이렇게 나오네? 난 당신이랑 죽어도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지금껏 우리 10년을 넘게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쉽게 헤어지겠어. 당신도 분명 후회할 거야. 후회해도 내가 후회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내 인내심 테스트 하지 말고 빨리 가. 어머님도 빨리 돌아가세요. 아가, 이렇게 우리가 애원을 하는데 너는 느끼는 게 없어?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게 네 눈에는 안 보이냐? 반성은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어머님 마음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미 실망하고 마음이 떠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부부라는 것이 그런 거다. 죽도록 미울 때가 있지만 또 살다 보면 다 사라지는 거야. 저는 그렇게 살 마음이 없어요. 어머님, 아무리 설득하셔도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이거 다 시간 낭비예요. 여보, 당신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이혼을 할 수 있어?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나는 당신이랑 살기 싫다고. 당장 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간 정말 신고할 거야? 저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후 몇 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시끄럽게 저를 불러댔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잠을 청했어요. 그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주민의 신고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 후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은 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건너 듣기론 제가 생활비를 끊으면서 그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겠죠. 그 집안 아들들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생의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돈이 있을 리 있겠어요?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서 난리치던 시댁 식구들은 지금은 다 따로 산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서로에게 감정의 골이 깊어서 이제는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한참을 웃었어요. 남편은 결국 지방에서 미용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고 싶어 계속 선을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가진 게 없고 시어머니 성격이 소문나기라도 했는지 아주버님에게 선자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결국 그렇게 아주버님은 여러 번 선을 보다가 결혼을 포기하고
소를 키우며 살겠다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본인 고향으로 내려가 마을에서 가장 싼 집을 얻어 농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평생 살 것처럼 붙어 다니던 그 가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더군요. 저는 집을 산 후 더 열심히 일해서 조금 남은 대출을 갚고 있어요. 장사는 여전히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죠. 휑했던 집에 어느새 온기가 가득해질 때쯤 저는 엄마를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이 집을 사면서 가장 먼저 엄마를 초대하리라고 다짐했었거든요. 엄마는 큰 꽃다발을 들고 집들이를 오셨어요. 꽃이 얼마나 큰지 한 손으로 들기 벅찰 정도였죠. 엄마, 꽃다발을 왜 이렇게 큰 거 사왔어? 엄마 꽃 좋아했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엄마 요즘 꽃꽂이 배우잖아. 그거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신기하지? 너도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무슨 일이래? 엄마가 꽃을 배운다고? 이렇게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엄마가 특별히 넣어주려고 만들었으니까 잘 간직해.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긴 했는데 거의 다 내가 한 거야. 예쁘지? 진짜? 이걸 엄마가 했다고? 너무 잘했는데? 고마워. 이거 거실에 잘 둘게. 그래, 조금 말렸다가 시들면 꽃병에 꽂아놔. 근데 너희 집에 꽃병 있어? 네가 그런 걸 사도 쓰려나? 엄마, 하나 사면 되지 뭘. 이따가 윤서 오면 같이 쇼핑 가자. 집에 없는 게 너무 많아. 그치? 거의 10년 만에 네 집을 가져볼 텐데 제대로 된 게 있겠어? 오늘 냄비는 엄마가 사줄게. 좋은 걸로 하나 골라봐. 엄마는 무슨 말만 하면 다 사준대. 나도 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사주려고 하지 마. 알겠지? 나는 그냥 집들이 선물로 사주는 거지 뭐. 근데 집 정말 잘 샀다. 어쩜 이렇게 해가 잘 들어와? 어머, 이 식탁 뭐야? 너무 예쁘다. 이 의자는 또 어디서 샀어? 엄마, 이거 기억 안 나? 엄마가 골라준 거잖아. 이 의자도 다 엄마가 같이 골라줬어. 그래? 어쩐지 너무 센스 있게 잘 골랐다 했어. 엄마가 보는 눈이 있다, 그치? 사이즈도 어쩜 딱 맞네. 엄마는 본인이 집을 사신 것 마냥 신난 얼굴로 집을 둘러보시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한참 웃음을 삼켜야 했죠. 그 해맑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지금까지 엄마 속만 썩인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평생 엄마에게 효도하며 살려고 해요. 저도 엄마처럼 단단하게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장 위태로울 때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요. 저는 이렇게 친정을 오가며 딸과 잘 살고 있어요. 딸은 이사한 후 몰라보게 밝아졌죠. 여러분, 저는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삶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아마 제 마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으면 저는 더 빠르게 행복에 가까워졌을지도 몰라요. 이 사연을 보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진짜 원하던 삶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저보다 용기 있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랄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나니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